아직도 팀에 민폐 덩어리가 많다. A급 선수를 영입하는 것보다 더 효율 좋은 일은 바로 구단 내의 주급도둑들을 내쫓는 것이다. 아직도 엔지 감독의 능력에는 의구심이 없다. 하지만 토트넘의 주전과 비주전과의 격차는 엄청나다. 요즘 소위 말하는 빅클럽들은 전부 뛰어난 벤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토트넘의 후보진들은 일부 리그 선수라 부르기에도 부끄럽다. 고작 리그컵에서 1.5군을 내보낸 풀럼 상대로 쩔쩔맨다면 앞으로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은 쉴 날이 없을 것이다.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자마자 토트넘의 경기력이 살아나는 것을 봐라. 축구는 분명 11명이 뛰는 팀게임인데 고작 한 선수의 경기력에 의존하기만 하고 있다. 이적 시장 종료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시즌 반드시 손흥민 체제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선수 영입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특히 에릭 다이어와 산체스의 방출은 필수다. 8월 30일 새벽 토트넘은 풀럼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패배하며 다시 한번 트로피 가능성이 높았던 대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국내 컵 대회에서 언더독 팀에게 충격패를 당하는 토트넘은 이제 축구 팬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사례로 오늘 경기를 지켜본 라이벌 팬들은 이를 보고 전형적인 토트넘이라며 조롱했는데요. 다음 벌리 원정까지 고작 3일밖에 남지 않은 토트넘은 로테이션을 돌렸으며 골키퍼에는 프레이저 포스터, 수비진에는 벤 데이비스, 반더벤, 산체스, 에메르송 로얄, 미드필더에는 로셀소, 호이비에르, 올리버 스킵, 공격진에는 페리시치, 히샬리송, 솔로몬이 출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메디슨과 로메로 그리고 손흥민 같은 핵심 자원이 빠졌기 때문에 100% 완벽한 스쿼드로 경기하지 않았다며 변명을 펼쳤지만 정작 풀럼도 호세 히메네즈, 해리 윌슨,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베른트 로노 같은 주전급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도 주전 라인업이 아닌 1.5군으로 출전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과 풀럼의 선발 라인업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풀럼은 적어도 선발 수비 라인 대부분이 주전 멤버들인 것에 비해 토트넘은 신입생 반더벤을 제외하고는 전부 후보 멤버였습니다. 특히 이날 산체스가 역대급 호러쇼를 찍는 모습을 지켜보며 팬들은 로메로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비중이 큰 수비수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개막 이후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반더벤마저 중심을 잡아주던 수비 리더인 로메로가 빠져버리니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풀럼의 선제골도 반더벤의 실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풀럼 공격수는 크로스를 올렸고 반더벤은 이 크로스를 제대로 클리어링 해내지 못하며 자신의 발을 맞고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자책골을 기록한 것이죠. 물론 이 경기 반더벤의 수비 집중력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지만 그보다는 상대 공격수의 드리블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는 산체스가 더욱 심각했는데요. 팀의 베테랑 선수로서 마땅히 수비 라인을 이끌어야 할 산체스가 상대 공격수와의 1대1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벗겨지자 측면 수비수인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은 산체스가 허용한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 자신의 포지션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토트넘의 후방 수비 라인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클럽 간의 체급 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토트넘이 풀럼보다 공을 길게 소유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추가골까지 허용하는 대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공을 더 오래 지배하는 만큼 공격진에서 그만큼 골 기회를 창출해내야 했으나 오늘 선발 출전한 3명의 공격진은 풀럼 수비진에 가로막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팀플레이조차 안 되는 토트넘은 오히려 공을 뺏겨 상대에게 더 위협적인 역습 찬스를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후반전 토트넘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풀럼의 주전 라이트백은 케니 테테가 경기 도중 축구화가 찢어졌고 축구화를 갈아 신기 위해 아예 라커룸까지 뛰어들어가 버린 것인데요. 하지만 테테가 급하게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시간 내에 히샬리송의 헤더골이 터지며 경기를 동점 스코어로 돌려놓았습니다. 테테가 빠지자 수비수 한 명이 부족해진 풀럼이 고작 30초 만에 실점을 허용해버리고 만 것인데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행운을 잡은 토트넘은 역전골을 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경기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히샬리송이 넣은 동점골이 실력이 아닌 요행이라는 것만 증명한 셈이죠. 경기가 안 좋게 흘러가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70분에 손흥민과 사르 그리고 쿨루셉스키를 투입했고 80분에 메디슨까지 집어넣으며 결국 체력 관리 때문에 아껴놨던 모든 주전 선수를 투입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플랜이 틀어져 버리며 모든 패를 까버린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경기만큼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야 했고 실제로 손흥민이 데려오자 토트넘의 공격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위치를 옮기며 영향력을 행사하자 토트넘의 연계 플레이는 더욱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뒤늦게 손흥민이 분전하며 마침내 풀럼의 골문을 위협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려 역전골을 넣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결국 토트넘과 풀럼은 승부차기에 돌입하여 승패를 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양팀은 신중하게 승부차기를 맡을 선수들을 선별하기 시작했고 토트넘의 키커 선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메디슨이 각각 한 번, 두 번, 네 번 키커를 담당했고 이 선수들은 유럽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베테랑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 또한 적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독의 기대대로 이들은 모두 승부차기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지만 세 번 키커로 나온 다빈손 산체스가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산체스는 오른쪽 구석을 노려 슛을 시도했으나 슈팅 파워도 정확도도 너무나 형편없었고 심지어 슛 동작 또한 어떠한 코스로 슛을 찰지 너무나 뻔히 보였기 때문에 풀럼의 골키퍼는 산체스의 슈팅을 너무나 가볍게 쳐낸 것이었죠. 산체스의 뒤를 이어 4번 키커로 나온 메디슨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승부차기를 성공시켰으나 결국 풀럼의 선수들은 단 한 번도 실수를 범하지 않았고 5명의 키커가 모두 성공해버리며 결국 승리는 풀럼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좋은 호성적을 이어가며 이번 시즌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던 토트넘 팬들에게 그나마 트로피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리그컵을 탈락한 것은 엄청난 실망으로 다가왔고 사실상 이 경기를 전부 말아먹은 산체스는 현재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산체스의 수비력을 비판하는 것은 비단 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축구 매체는 이번 리그컵 경기를 되짚어보며 토트넘이 계속해서 주전 멤버와 후보 간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강팀의 조건이란 가장 먼저 뎁스가 튼튼해야 한다. 맨시티와 리버풀 같은 팀들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때 항상 벤치에 뛰어난 후보 선수들이 존재했다. 특히나 프리미어 리그는 타 리그보다 더욱 경기 수가 많다. 다른 리그에 비해 대회가 한 가지나 더 많기 때문이다. 주전 선수가 모든 경기를 출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체력이 부족하여 발은 무거워지고 부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토트넘은 오늘과 같은 경기에서 손흥민의 자리를 대체해줄 수 있는 선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토트넘 후보진들은 풀럼 상대로 형편없는 경기를 펼쳤고 결국 이번 경기도 해결사 손흥민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산체스는 토트넘에 있어서는 안 될 선수이다. 사실 토트넘뿐이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뛰면 안 된다. 산체스에게는 일부 리그에서 뛸 만한 실력이 없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선수를 내보낼 만큼 토트넘의 벤치 사정은 여의치가 않다. 해리케인 판매로 얻은 이적료는 다 어디로 갔는가? 레비 회장은 돈을 아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적 시장까지 앞으로 48시간도 남지 않았다. 토트넘은 아직도 스쿼드 보강이 필요하다. 결국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손흥민이 언제까지나 모든 경기를 출전할 수 없으며 저번처럼 체력 혹사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흥민의 공백을 대체해줄 수 있는 뛰어난 후보 멤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손흥민은 저번 시즌 탈장 부상까지 참아가며 억지로 한 시즌을 소화했기 때문에 부상 관리를 위해서도 토트넘은 뎁스를 두껍게 가져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아직도 해리케인의 이적으로 얻은 막대한 이적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돈을 아끼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챔스 진출에 실패하기라도 하면 그것은 더욱 큰 재정적인 손해로 다가오겠죠. 앞으로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토트넘의 추가 영입이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